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40번째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봄이 돼서 그런지 날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오전에 아침 일찍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 준비물 교실에서 제가 어린이 상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일을 하고 점심에는 금호 친구가 점심을 사준다고 꼭 만나자고 해가지고 해서 나는 그냥 간단하게 칼국수를 먹자고 하니까 모처럼 밥을 먹는 건데 칼국수는 너무 약소하지 않냐고 갈비탕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유명한 갈비탕 집 가서 몸보신을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갈비탕 먹기가 쉽지가 않고요. 갈비탕 값이 또 대단히 비싸더라고요. 한 그릇에 18,000원인데 저는 이해는 안 가요. 국한 그릇에 18,000원씩 한다는 게. 그래도 친구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잠시 놀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데 이 금호 집사는 친정 언니가 파주에 사는데요. 농사를 지면서 그 농사 짓는 그 먹거리를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갖다 먹고 택배로 붙여주고 평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매간에 굉장히 좀 사이가 좋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 둘이 사니까 그냥 다 못 다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그냥 많이 보관을 해놓은 게 있다고 줄 테니까 갖다 먹겠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뭐 시골 먹거리는 누구도 이렇게 갖다 먹는 데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댁 쪽이나 친정 쪽이나 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시골 것 갖다 먹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줄 수 있으면 저기 달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주는지 저는 아주 친정에 갔다 오는 느낌이었어요. 냉장고에서 아주 이거 저거를 저것을 꺼내가지고 주는데요. 내가 대충 내가 접어봤어요. 가지수를 적는다면 정말 생강 엑기스가 있더라고요. 생강을 손수 그렇게 엑기스를 담았다는데 아주 특이하고 아주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꿀 한 병도 줬지요. 된장도 그 언니가 직접 담은 거 된장도 한 병을 주더라고요. 된장 한 병 줬지요. 김치도 한 통을 주더라고요. 저는 또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평생을 저는 김치찌개를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잘 해먹고 있다고 하니까 또 신고를 주더라고요. 저는 김치는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담궜다가 찌개 해먹어도 되니까 맛이 있으나 맛이 없으나 물에 담궈서 먹는 건 다 똑같으니까 괜찮다고 줄 수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또 고구마 줄기 말린 거 있지요. 그거 줬지요. 또 가지 말린 거. 또 우거지 삶아서 이렇게 또 찌개 해먹을 수 있는 거. 아유 진짜 다양하게 주더라고요. 또 콩을 주더라고요. 그 동부 있죠. 동부. 그걸 그렇게 그 집은 싫대요. 그 친구는 동부콩이. 그래서 냉동실에서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달라고 그랬죠. 그래 동부콩 얻어왔지. 또 청국장도 다 손수 담근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얻어왔는지 아주 그냥 부자 된 기분입니다. 이 금호 친구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놀다 그 시간 맞춰서 일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일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고 왔습니다. 아낌없이 이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30대 후반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고 40번째
일기장을 또 공개합니다. 제목이 큰아들 독창입니다. 지난 8월 21일 날 우리 아들이 독창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다. 장소는 사당동에 있는 작은 아트홀이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 배운 노래를 배경으로 10명이 발표회를 하는 것이었다. 모든 노래가 이탈리아어로 부르니까 내용은 우리가 모르겠으나 잘하는 것 같았다. 첫 번째로 우리 아들이 나와서 독창을 하고 또 듀엣도 하고 합창도 하고 손님들이 모두가 가족들이 참석한 것 같았다. 가족들 외에는 뭐 다른 손님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초대하기가 좀 어렵지요. 전부 다 가족들이 하여튼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구들도 와 주었다. 순서가 끝나고 카페에서 조촐하게 다과회를 준비해 줘서 다과를 먹고 있는데 지휘자가 선생님을 모시고 아들이 지휘자를 모시고 오더니 우리 어머니시라면서 인사를 시킨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레슨 시키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을 했다. 뜻밖의 지휘자 선생님이 아들의 칭찬을 하는데 너무 고마웠다. 우리 아들이 배려심도 많고 인품이 누구보다도 한 수 위라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아드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엄마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또 보람이었다. 삶의 이유인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왔다. 저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공부 잘 하라는 기도보다는 항상 저는 반듯한 인격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디 가도 인격적으로 반듯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참 존경스럽고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바른 인격자를 키워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었답니다. 다음은 우리 아들이 윤경이 부모님께 인사간 날입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지 이제 색시간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간 날입니다. 요즘은 매일 비가 와서 활동하기에 불편한 날들이 참 많았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바빠서 윤경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태풍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난리인데도 또 비가 오고 있고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윤경이가 지하철역으로 온다고 한다. 난 하루 전에 차를 세차하고 주유까지 만땅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운전을 가끔 하니까 비 오는데 운전을 한다고 하니 걱정도 되었다. 아침을 먹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안전하게 안전운전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난 가게로 출근하면서 함께 타고 오다가 지하철 계룡역에서 윤경이를 태우고 가게 앞에 내리면서 윤경이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윤경아 그렇게 말을 했다. 너희 부모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예쁘게 보시고 좋은 점수 부탁한다고 했다. 하루 종일 비는 오고 속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7시경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찌나 반갑던지. 윤경이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잠시 밖에 나와서 전화를 한다고 한다. 윤경이 어머님이 어찌나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너무 잘 먹었다고 한다. 장모님 되실 분이 토속적인 그 시골 음식을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인사로 그냥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부대껴가지고 밖에 나와서 좀 쉰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순진했었답니다. 장모 될 사람이 처음으로 상을 차려주시니까 인사로 그렇게 그냥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배가 불러도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글쎄.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다. 잘 돼가고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그 이튿날이 주일날인데 아침부터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걱정도 되었다. 아침 먹고 출발해서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라올 건지. 나는 운동 삼아서 교회까지 걸어서 갔다. 옷과 신발을 싸서 가방에 넣고 오늘따라 교회 행사가 어찌나 많은지 제자 대학 졸업식이었고 셀리도 분과하는 날이었다. 셀리도 분과는 구역이 이제 많이 번창하면 거기서 이제 또 분리를 합니다. 살림을 내는 거예요. 큰 집에서 이제 작은 집으로 살림 내듯이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기도 헌신자, 또 치유 수행의 간증, 또 우리 아들이 있어야 사진 촬영을 하는 건데 출장 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한다. 교회 행사 때마다 우리 아들이 그 행사 모든 사진 촬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이제 여자친구네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른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니까 5시였다. 오다가 치킨 반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 맛나게 먹었다. 아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자 걱정도 되었다. 8시경에 전화가 왔다. 역곡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온다는 것이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한창 좋아 지낼 때이기 때문에 운전을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긴장하고 장모님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그 시간이 8시인데도 그 시간에 저녁을 먹고 영화까지 보고 온다는 거예요. 글쎄. 얘기 좀 했으면 했으나 그리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아들 오기를 기다렸다. 1시경에 집에 왔는데 피곤해서 찜질방에서 1시간만 자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한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집에를 안 오고 찜질방에 가서 그렇게 쉬고 오려고 이제 했는데 그냥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윤경이 부모님 만난 이야기며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윤경이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다가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도시로 와서 사셨다고 한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며 자녀들 공부를 시켰고 저축까지 하면서 사시다가 자녀들 교육이 다 끝나니까 살던 집은 세를 놓고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맣게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농사도 조금 지으면서 알뜰살뜰하게 성실하게 사시는 것 같다고 한다. 윤경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대해 소상히 물으시더라고 한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것이며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머니 직업은 무엇이며 아버지와는 언제 왜 이별을 했는지 등등 그대로 말했다고 한다. 집은 전세를 살 것이고 결혼하면 집은 전세를 살 것이고 고3 때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했으며 어머니는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있으며 윤경이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알았다고 하셨단다. 상견례는
11월 달쯤 하고 결혼식은 4월이나 5월 달쯤 하자고 하시더란다. 결혼식은 우리 집 편리대로 서울에서 하라고 하시더란다. 말을 들어보니 윤경이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 살림은 알뜰하게 살아줄 것 같아서 나는 마음이 놓였다. 윤경이 부모님은 장성 백양사가 있는 내장산 가까운 곳에 사시더라고 한다. 말을 들어보니 우리 집과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다고 한다. 난 속으로 잘됐다 싶었다. 무사히 다녀왔고 부모님께도 환영을 받았고 돌아올 때 아버님께서 장인어른 되실 분께서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을 주시더란다. 이거는 결혼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이제 먹으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2010년 8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은 윤경이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한 날. 첫 번째 이제 안사돈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윤경이 엄마와 통화를 했다. 목소리가 어찌나 밝은지 덩달아서 나도 기분이 참 좋았다. 지난주에 사위에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에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윤경이 어머니도 사위감이 마음에 쏙 들고 윤경이가 너무 좋아해서 덩달아 좋았다고 하신다. 애들을 강하게 기르려고 스모처럼 키웠다고 한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애들 학교 졸업시키고는 이제 너희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말을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다는 것이다. 정신세계가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 윤경이가 평소 말하기를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늘 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만큼 성실하다는 것이다. 윤경이 엄마 말이 우리 사돈하면 어렵게 느껴지니까 친구처럼 사돈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잘 지내자고 하신다. 바람도 쏘이러 그곳에 놀러 오라고 하신다. 말하는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정말 좋았다.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쪽 가정도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그쪽 집안이 할머니 쪽부터 기독교 집안이라고 한다. 아버지도 총각 때 세례까지 받았으며 현재 삼촌이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것이다. 11월 달에 날짜를 정해서 모든 결혼 문제를 의논하자고 합의를 했다. 11월 달에 상견례를 하자는 거지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도 큰 줄거리만 대충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공감하는 표정이다.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하여간 윤경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며느리라 생각을 했다. 마음도 너그러우시고 너무 감사하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9월 6일입니다. 다음은 복일도 선교입니다. 토요일날 아침 4시 반에 일어났다. 공동체 애들과 복일도 선교를 다녀오기로 했다. 우리 큰아들이 아침 먹고 출근한다고 해서 밥과 찌개를 끓여놓고 5시 반에 출발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퍼붓는지 겁이 났다. 정말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상 깜빡이를 켜고 40km로 운전을 했다. 도로가 개천처럼 물이 내려간다. 공동체에 도착하니까 모두가 걱정은 되지만 선교니까 또 약속을 했으니까 6시 반에 무조건 출발해서 간다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다. 대구쯤 가니까 비가 그치고
해남에 가니까 거기는 비가 전혀 안 왔다고 한다. 해남 땅끝 마을에 도착하니까 1시였다. 부지런히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2시 배를 타고 보길도에 도착을 하니 2시 반 정도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큰 배도 아닌데 관광차가 배를 탔다는 것이다. 다른 차들도 트럭과 승용차 등 어떻게 배가 이 무거운 것을 싣고 물 위로 가는지 나는 너무 신기했다. 애들은 가판에서 연주회를 했다. 바다를 바라보고 연주하는 장면은 정말 아름답고 멋졌다. 배 안의 모든 관광객들이 신기하면서 관람을 했다. 보길도에 당도하니까 서울에서 일주일 전에 내려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이 8명이 마중으로 나와 있었다. 그 섬은 옛날부터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라서 어두운 세력과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라고 다들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신다. 우리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자고 하시며 선착장에서 모두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 무사하기를. 차로 10분쯤 가다가 작은 부둣가에 내려서 그곳에서 땅밟기와 기도와 연주회를 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 한창 연주를 하던 중 돌발 사고가 났다. 바닷가가 어찌나 미끄러운지 이끼가 가에는 많이 있었다. 어린이들 설쳐대는 그 서고니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진 것이다. 아이고, 이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다. 교회에서 30세가량 된 청년이 함께 왔었는데 그 청년이 서고니를 구조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청년도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하여간 어찌나 이끼가 미끄러운지 사람이 살짝만 밟았다 뛰면 그냥 미끄러졌다. 연주하던 우리 아들이 뛰어들었다. 서고니를 안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니 우리 아들도 겁도 없지 글쎄 그냥 애 구하려고만 생각하고 바다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 밑이 거기가 미끄러워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발만 디디면 그냥 미끄러져서 계속 애를 안은 채로 앞으로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소리를 지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어느 아저씨가 밧줄을 가져오셔서는 밧줄을 잡고 나올 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가 밧줄을 안 줬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 밧줄을 던져주니까 그 미끄러워도 밧줄을 잡고 이쪽에서 당기니까 육지에서 당기니까 그 힘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이 서너 번 넘어지는 바람에 그 눈썹 있는 데가 5cm 정도 찢어졌다.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그곳은 병원도 없고 보건소로 달려갔다. 병원이 없고 보건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외과 선생님이셨어요. 원래가 의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그 병원에 그 피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도구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꼬매줄 테니까 도구만 주세요. 사정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응급처치로 그렇게 꼬매고 나왔습니다. 왕년에 의사를 일을 하셨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우리 아들이었다. 나는 너무도 놀라서 가슴이 방망이를 치고 힘이 쭉 빠졌는데 진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이끼가 그냥 묻어가지고 옷이 다 팔꿈치고 어디고 다 파랗고 피나는 데는 피가 나고 까져가지고 상처가 나서 그냥 피가 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태연하게 다시 연주를 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보건소에 가시고 애들을 인솔하면서 거리 연주와 학교 연주를 하는 것이었다. 정말 우리 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탁월한 리더자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았다. 꼴이 엉망인데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리더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나를 더 그렇게 놀라게 한 번 더 놀라게 했다. 5시에 교회에 짐을 풀고 준비해 주신 식사를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그 바다에서 나는 그냥 그 싱싱하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메뉴는 잡채와 짜장과 불고기. 애들이니까 밥에 짜장 비벼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으셨더라고요. 불고기와 또 전두 부치고 직접 금방 만드는 그 김치, 과일, 떡, 집사님과 권사님들께서 정성 들여서 손수 만들어 주신 음식이었다. 주방에 가보니까 얼마나 찜통 더위인지 그 더위 속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7시 반에 마을 회관에서 집회가 있는데 복일도 교회가 연합으로 드려지는 집회였다. 섬마을 교회니까 교회가 조그만하고 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연합으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선교사 임선교사가 설교를 했다. 공동체 애들이 연주를 하고 8개 교회가 함께 모였었는데도 사람이 150명 정도다. 8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였는데도 150명이 모였더라고요. 10시쯤 집회는 끝이 나고 숙소로 돌아와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나눔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남자들은 교회 바닥에서 자고 여자들은 식당 바닥에서 잠을 잤다. 모두가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졌다. 이튿날 아침 5시에 기상하여 1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6시 반 첫 배편으로 경기도 광명시로 출발했다. 아침은 휴게소에서 해결하고 2시까지 도착을 했다. 그곳에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시간이 없다고 쉬지도 않고 달려댄다. 광명시에 도착할 즈음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에서 연주복을 갈아입고 정말 정신이 없고 난장반이었다. 광명시 시민운동장에서 시민운동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소년 음악 축제 행사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구경하기 위해 강당에 꽉 차 있었다. 애들은 오자마자 리허설과 함께 연주회를 했다. 우리들은 주최 측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셔서 잔디밭에서 작은 애들을 데리고 점심을 먹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애들도 늦은 점심을 먹고 곧바로 공동체 집으로 향해서 왔다. 너무 피곤했지만 애들 옷 숨을 것을 챙겨가지고 쌀 11포를 차에 싣고 오다가 영숙 집사에게 1포 주고 그 집사님도 이번에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이 한 푼도 없어서 4천만 원 전액을 대출을 해가지고 이사를 했다고 한다. 이 집사님은 지하방 한 칸에서 4식구가 살았습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 집안으로 물이 들어차가지고 물난리가 여름만 되면 겪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살았는데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주는 바람에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거나 한 가지였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도 있고 방도 2개고 꽤 괜찮은 편이었다. 한 달 지출이 이자와 월세가 42만 원 낸다고 한다. 이제껏 냄새나는 지하에서 살다가 6층 아파트로 오니까 꿈만 같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 나는 바로 나와서 김 목사님 교회로 갔다. 목사님이 얼굴이 붓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너무 힘들어 보였다. 쌀 2포대를 드렸다. 너무 힘이 된다면서 입가에 미소를 보이시면서 집사님 우리 교회 좀 들렸다 가요 하기에 따라 들어갔다.
난 정말 깜짝 놀랐다. 올해 얼마나 비가 자주 왔었나. 지하의 빗물이 얼마나 스며드는지 날마다 남편과 함께 밤과 낮으로 물을 퍼내느라 지쳤다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소연을 하신다. 이 김 목사님은 진짜 목회자가 안 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사람입니다. 남편이 약국을 크게 해가지고 딸 하나도 있고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그렇게 교인들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수시로 뭐 김치도 갖다 드리고 공동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김치와 쌀, 된장 다양한 것을 그렇게 김 목사님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집기가 교회에 있는 모든 집기가 곰팡이가 나서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비닐장판을 쳐들어 보니까 물이 줄줄 흐른다. 정말 괜히 내가 너무 송구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너무 진짜 그 고생하는 걸 생각하니까 김 목사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고 말을 한다. 지하에서 4년을 살다 보니 몸이 다 망가지고 폐렴 증세도 생겼다고 한다.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너무 힘들다고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물을 보내면서 낙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걱정을 하신단다. 목회를 그만하고 싶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그냥 쌀과 그런 된장이라든가 김치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가니까 아이고 다시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게 그렇게 굉장히 힘이 되었나 봐요. 2층 3층으로 옮기고 싶어도 교인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가 세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빌고 나도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늦은 밤 시간이고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몇 군데 쌀을 더 전해주고 집으로 왔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이 내 주변에 어찌 일이 많은지 가슴이 아프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이튿날 제임 언니와 하남의 언니 집으로 배달을 해줬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들 부자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0년 9월 4일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